네, 파파게러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오는 것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이 회사 한정판 차량이 나오면은 이름 내놓아라는 회장님들이 줄을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정판이 아닌데 계약이 많아서 안 받는 회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막 인맥 통해 가지고 소개 막 새치기 하고 막 이러는데 이 회사한테는 얄짤 없어요.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차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이 막 상승해요. 그리고 나오는 모델마다 다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하나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 하면은 막 이 브랜드가 막 생각나고 그런 자동차, 그 말이 왜 상징이 되었는지, 빨간색은 왜 이 자동차의 대표 색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면 꼭 드림카로 한 번씩은 나오게 되고요. 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스폰을 한다고 해요.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레이싱을 하기에 나는 너희들한테 스폰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주는 회사. 그리고 차보다는 예술품에 가까운 오늘의 자동차. 바로 페라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왜 리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제 마음속에서 막 말이 막 술술 나오고 어떤 거는 막 외웠는데도 댓글이나 뷰 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재밌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페라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페라리는 원래 자동차 만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페라리의 이름도 처음부터 썼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에 보면 말 있잖아요. 말. 그 말이 사실 고향이 이탈리아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페라리라는 스토리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페라리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처럼 이 페라리도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페라리 창업주 누굽니까? 바로 엔초 페라리입니다. 엔초 페라리는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10살에 이제 볼레로라는 도시에서 열린 자동차 레이스를 보고 자동차에 푹 빠지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자신이 소속된 신문의 기사를 이탈리안 디파르마가 미국 최대 레이싱에서 우승했다는 걸 보고 자신의 꿈이 레이서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13살이 되던 때에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트럭 운전소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비도 배우고 운전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페리체나 지로라는 그 당시 최대 레이서를 만나서 그의 백으로 이제 스포츠카 메이였던 CMN에 취직을 하고요. 거기서 운전 실력을 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레이싱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첫 출전 때는 종합 11위였어요. 11위도 사실 첫 출전치고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920년도에는 페라리 당시 최고의 레이싱팀이었던 알파로메오에서 이 엔조 페라리 레이싱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엔조 페라리 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유럽에서 점점 이름을 주목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29년이 될 때 자신의 이름을 딴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알파로메오 레이싱 팀인 팀장 타이틀은 계속 달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1933년에 알파로메오가 이제 너무 힘들다. 레이싱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대신 이제 자본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레이싱 팀을 해체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해체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스쿠데리아 페라리에게 경기권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라리에겐 엄청난 기회가 되기 시작하죠. 자신의 팀을 이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 이후에 이제 유럽 레이싱에서 이 페라리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38년에 알파로메오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이 알파로메오를 타고 유명세를 막 떨치니까 그게 이제 알파로메오 측에서는 좀 뭐 보기 싫었는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었는지 알파 코르세라는 새로운 팀을 알파로메오에서 만들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엔조 페라리에게 알파 코르세라는 팀의 매니저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아시잖아요. 이 엔조 페라리 성질이 불같다는 말은 여러분 당연히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엔조 페라리 할 수도 없고 엔조 페라리한테 이제 화가 난 거죠.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을 얘네 알파로메오가 이제 다 해놨는데 다 흡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화가 냅니다. 그러면서 그 훗날에 람보르기니가 그랬던 것처럼 페라리도 언젠가는 알파로메오보다 더 멋진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람보르기니 스토리는 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페라리도 알파로메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페라리가 시작이 돼요. 1939년에 자신의 고향인 모데나로 돌아가서 경주용차를 만들기 위해서 오토 아비오 콘스트로시오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알파로메오에서 이제 나오는 조건이 4년 동안 페라리 이름을 쓴 자동차나 레이싱을 하지 마라 이런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쓰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40년도 4월에 이제 밀레밀리아 레이싱을 참여하기 위해서 4개월 만에 2대의 자동차를 페라리에서 만들게 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규정이었던 게 뭐냐면은 양산차 베이스를 해야 됐기 때문에 피아트 508C를 가지고 이제 페라리가 아비오 815라는 차량을
차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역사가 이어지는 시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랑 이제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독일한테 한 번에 밀리는 걸 보고 뭐 마지노선이라고 알죠?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막 마지노 요새를 딱 독일 국경에다 졌는데 그 옆으로 돌아가지고 수풀에서 이렇게 침공했던 사실을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거를 보고 나서 얘네가 이제 독일한테 자기네들도 큰일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독일과 동맹을 맺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시 중에는 모든 자동차 생산 및 레이싱이 당연히 중단이 되니까 얘네가 일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일본의 토요타가 파산 위기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시 상황이 되면은 자동차 생산 대신에 군수 물자를 생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싱을 하거나 이런 건 어렵지만 군수 물자를 생산하니까 돈이 됩니다. 예. 지금의 이제 명문 차량들 보면은 역사나 레이싱 우승 기록이 있고 정말 멋진 차량들을 만들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맨날 레이싱 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저기서 막 정말 힘들거든요. 포드랑 페라리 영화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라리가 돈이 없어서 포드한테도 팔릴 뻔했던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예. 차라는 게 빠르고 예쁘고 좋은 차를 만드는 것보다 실용적이고 막 이렇게 좀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차가 훨씬 더 돈이 됩니다. 현대차 봐봐요. 현대차가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안 돼서 그동안 안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는 뭐 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회사예요. 현대차 얘기는 제가 뭐 요즘에 이제 헤리티지 해가지고 폰이랑 이런 게 나오니까 다음에 한번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페라리로 다시 돌아와서 페라리도 맨날 레이싱하고 이름만 알렸지 돈이 번 적이 없는 거예요. 돈을 그냥 막 갖다 막 부었는데 이제는 전쟁 덕에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돈만 버냐? 군수물자를 만들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뭐 군인들,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높은 사람들이랑 인맥이 쌓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1944년도에 연합군의 이제 폭격이 시작이 되고 오토 아비오 콘스트로시 공장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모데나에 있던 공장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위기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페라리 공장 견학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어디 있죠? 그리고 페라리 모델명이 왜 360 모데나 그리고 550 마라넬로를 쓰는지 아시잖아요. 네. 바로 1940년도에 페라리가 마라넬로라는 곳으로 공장을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페라리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고 1947년에 페라리 상징 12기통 엔진 장착한 페라리 125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인 마크를 단 페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레이싱만으로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알게 되는 이제 페라리가 양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으로 레이싱에 지금까지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2년도에 지금 세계 최고의 레이싱 대회 중 하나인 F1에 참여해서 당시 2연승이었던 알파로메오를 누르고 승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엔조 페라리가 울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나는 기뻐서 울지만 내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다. 나의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가 바로 뭐냐? 알파로메오입니다. 네, 이 이후에도 현재까지 F1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는 자동차 쪽에서 정말 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페라리 고객들을 아까처럼 이야기한 대로 고객이라고 하진 않고 스폰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이싱에 참여할 수 있게끔 페라리 스폰을 해주고 그 대가로 페라리의 예술품을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라고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 독일의 포르쉐는 머신이고 이탈리아 페라리는 예술품이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포르쉐에 대해서도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스토리를 알려드릴 건데 이 페라리, 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이 페라리 어머니가 알파로메오인 거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예. 이제 앞으로 람보르기니 페라리 때문에 화가 나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좋지만 페라리 그 알파로메오 때문에 화가 나서 만든 애잖아.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사를 알면 알수록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람보르기니는 페라리 때문에 화가 나서 만든 브랜드로 알고 있고 최근에 포드 페라리를 만들어서 알겠지만 포드 GT가 왜 거기서 유럽 무대에서 이렇게 페라리를 위해서 타도 페라리를 외치면서 만들었는지 포드 GT가 왜 탄생이 됐는지는 영화를 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아 페라리도 알파로메오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페라리 안에 이 말 있잖아요. 말. 예, 이 로고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노란색 바탕 위에 보면은 이탈리아 국기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노란색 그 모데나를 상징하는 당시의 그런 색상인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말 같다. 이렇게 딱 보면은 폴세에 있는 안에 있는 로고에 있는 말이랑 그 꼴이나 형상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똑같냐면 원래는 이 페라리 안에 있는 말이 이탈리아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그 예전에 이제 페라리가 레이싱을 한참 했을 때 그 페라리를 눈여겨보던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뭐 유명한 바라카 백작 부인이라는 분인데 그 페라리 경주를 보고 이 페라리한테 부탁을 해요. 이 로고, 이 말이 그려진 그림을 주면서 이 로고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바라카 부부의 그 아들이 프란체스코 바라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에이스 파일럿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독일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붙었었다고. 그때 이제 그 도구 파이터 그러니까 공중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격추를 시키면은 국기를 뭐 한다거나 뭐 전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이탈리아 에이스 파일럿이었던 프란체스코가 격추한 비행기에 그려져 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 독일 파일럿의 슈투트가르트 아시죠? 슈투트가르트가 포르쉐 회사에 그 공장 있는 곳이잖아요. 슈투트가르트가 예전에 이제 기마용 말 있잖아요. 예, 기마용 말을 이제 사육하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슈투트가르트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그 로고를 그 말을 써요. 지금 페라리에 있는 말 로고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파일럿을 이 파일럿이 격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있었던 비행기의 로고를 자기가 이제 비행기에 그려 넣었었는데 어쨌든 이 바라카 백작 부인이 그 자기의 아들의 비행기에 새겨져 있던 그 말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페라리가 엔초 페라리가 이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마치 자기 아들과 같다 해가지고 그 사연을 페라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로고를 사용해 줄 거를 권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페라리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말이 항상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쓰인 거는 이제 회사가 생기고 나서 쓰이게 됐고요. 그 바탕화면 밑에 보면은 SF라고 써 있는데 그건 바로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뜻하는 뜻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 페라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해외 자료도 찾아보고 뭐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블로그나 유튜브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제 스타일대로 꾸미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점이나 이렇게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역사나 이런 재밌는 자동차 소식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재밌게 풀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좀 부족하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발음이 세거나 이러는데 비염이 조금 있고 좀 호흡기관이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더 재밌는 자동차 역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